운동하기 전 준비운동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정리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동 후 정리운동이 중요한 다양한 이유와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운동은 영어로 웜업, 정리운동은 쿨다운. 이름 그대로 운동 후 높아진 체온과 심박수를 다시 정상으로 낮추는 동안 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 말이냐? 본 운동을 끝내고 바로 눕거나 옷 갈아입고 집에 가는 사람이랑 본 운동을 끝내고 매우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 이 둘 중 어느 사람이 체온과 심박수가 더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당연히 바로 눕거나 집에 가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정리운동은 우리가 수영장에서 물에 들어가기 전 신체 말단 부위부터 시작해서 심장이 위치한 중앙까지 천천히 물을 묻히며 심장마비와 같은 급작스러운 반응을 대비하는 것처럼, 운동 중 빠르게 뛰던 심장이 운동 중지 후 빠르게 정상적인 심박수로 돌아가려고 무리하면서 오는 충격이나 또는 근육에 몰린 혈액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오는 여러 부작용이나 이 타이밍에서 심장이란 근육이 서로 합을 못 맞추면서 오는 신체적 혼란 등의 문제를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운동 방법으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가벼운 강도로 운동 동작 반복, 가벼운 유산소성 운동,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마사지,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정리운동의 장점들은 물론 나의 운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날의 운동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날 쌓인 운동의 피로를 빠르게 회복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리운동이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첫째,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에 피가 몰리면서 펌핑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부피로 돌아오는데, 수분 저류 현상 혹은 혈액 저류 현상이라고 해서 갑자기 근육에 몰렸던 혈액이 응어리지면서 제대로 혈관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육 조직에 응어리진 피가 남아있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그럼 근육 회복을 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이런 혈액 저류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끝나고 바로 운동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짧은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등의 정리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응어리진 피가 혈관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는 무산소 운동 후 남는 부산물인 젖산이 근육통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요즘은 학계의 정설로 젖산이 근육통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게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졌는데, 젖산은 근육통의 원인은 아니지만 근력 운동 후 근육 피로감의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젖산으로 만들어지는 젖산염으로 만들어지는 수소 이온이 원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걸 깊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쉽게 설명할 자신도 없고, 일단 기본적인 건 젖산이라고 퉁쳐서 말해도 설명되니까 그냥 말할게요. 운동을 할 때 젖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핵심 원리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산소 운동을 하면 그의 부산물로 젖산이 생성되는데, 젖산은 다시 유산소성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때 재사용됩니다. 즉, 유산소성 비중이 높은 운동을 할 때는 젖산이 만들어지는 만큼 재사용되기 때문에 체내의 젖산이 거의 축적되지 않지만, 무산소성 비중이 높은 운동을 할수록 만들어지는 젖산보다 재사용되는 젖산이 적기 때문에 근육에 젖산이 축적되고, 젖산은 이름처럼 산성이기 때문에 근육의 pH 농도를 떨어뜨려 우리가 운동을 진행할수록 점점 근력이 떨어지는 등 근육의 기능은 물론 운동 이후 회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후 정리운동은 혈액순환 촉진과 함께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이용하여 체내에 축적된 젖산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고, 이는 근육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강도로 운동 동작 반복, 가벼운 유산소성 운동, 동적 스트레칭, 마사지, 이 4가지 방법이 잘 맞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부족해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넣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이 상처가 회복하면서 더 큰 근육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근육에 혈액이 몰리며 펌핑이 되고 또 근육의 긴장이 올라가면서 길이도 짧아지게 되는데,
이때 해당 근육의 길이를 늘리고 유지하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되어 있던 근육을 강제로 이완시키면서 추가적인 근육 손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원래보다 추가적인 손상을 만들 수 있으면 근육이 회복되었을 때 근비대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 제대로 검증된 정보가 아닌 카더라에 가깝고 효과가 있더라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운동 후 정적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딱히 부작용이나 나쁜 점도 없고 해주면 분명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플라시보 효과로 진짜 효과를 볼지도. 가벼운 강도와 최대 가동 범위로 운동 동작 반복 그리고 정적 스트레칭이 잘 맞습니다. 이건 깊게 들어가면 이 내용만으로도 몇십 분짜리 영상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라 대본 적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정확한 설명은 다음 영상으로 빼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체형 교정을 위해 골반이나 척추, 어깨 스트레칭이나 교정 운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운동 전과 운동 후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떨 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오늘 주제를 보시고 다들 예상하셨듯 운동 후가 더 교정 효과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인체의 항상성에 대해 얘기를 해야 진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운동할 때 유연성은 중요하죠. 유연성이 부족하면 운동 자세도 잘 안 나오고 부상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그동안 부상 방지를 위한 운동 전 스트레칭이 많이 강조되었었는데 운동 후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어 운동 중 퍼포먼스 향상과 부상 방지 역할이 주 목적. 운동 후 스트레칭은 부족했던 평상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릴 때 태권도 하신 분들은 다리 찢기 이런 거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거 한번 하고 나서 다리 찢기나 하이킥 같은 발차기를 할 때 다리도 막 쭉쭉 올라가고 가동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때 늘어난 가동 범위가 다음날까지 계속 유지될까요? 이런 유연성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한 번 미친 듯한 강도로 빡세게 해주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한 달 뒤에 봤을 때 효과가 더 커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줬을 때 운동 전 준비 운동에서만 스트레칭을 한 사람과 정리 운동 때만 스트레칭을 한 사람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 운동 후 정리 운동 때 스트레칭을 해준 사람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근육이 굳은 상태보다 마사지나 온찜질 등 근육을 풀어주어 탄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 그 효과가 더 좋은 것처럼 운동을 통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스트레칭이 더 효과가 좋겠죠. 둘째, 이걸 위에서 교정 부분에서 말한 항상성이랑 또 연관되는데 교정이랑 같이 다음 영상에서 짧게라도 설명드릴게요. 가벼운 강도로 운동 동작 반복,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이 세 가지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 전 정적 스트레칭이 일정 시간 동안 근력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운동 효율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정리운동에서의 정적 스트레칭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근막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근막 이퀄 근육의 막이라는 뜻을 듣고 소시지 겉표면이나 비닐랩 같은 매끈한 막을 떠올리시는데 실제 근막은 사진처럼 이런 거미줄과 같은 탄성이 있는 얇은 섬유들입니다. 그리고 근막을 풀어준다는 뜻은 영상처럼 얽히고 뭉쳐버린 근막 실타래들을 풀어주는 거고요. 요즘 운동 전에 근육이나 근막 풀어주는 목적으로 폼롤러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근막을 풀어준다는 건지 아시나요? 여러 원리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회복을 돕는 방법, 둘째는 마사지나 폼롤러 또는 이런 하이퍼볼트나 그라스톤 같은 기구 등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근막을 펴는 방법. 제가 이거 교육받을 때도 마사지나 하이퍼볼트 같은 건 다듬이질처럼 두들겨서 근막을 펴는 방식, 폼롤러나 그라스톤은 다림질처럼 밀어서 펴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선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원리 동시에 이용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막을 펴주면서 동시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는. 서론이 길었죠? 근막 이완도 운동 후가 더 좋은 이유의 핵심 말씀드릴게요. 아까 근막은 탄성이 있는 얇은 섬유들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앞에 유연성 파트에서 말한 것처럼 체온이 높으면 근막 섬유들도 탄성이 늘어나겠죠? 딱딱한 섬유를 두드리거나 밀어서 펴는 것보다 탱글탱글한 섬유를 펴는 게 더 잘 펴지겠죠? 네.
그거예요. 운동이 끝난 후라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상태도 플러스 요인이고요. 맨 처음에 말한 정기운동 방법 5가지 모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운동 전 근육을 풀어주는 용도로만 폼롤러를 하고 운동 후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운동 후 폼롤러가 이런 좋은 장점도 있으니 정리운동에도 활용하신다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세련되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땅한 마무리 멘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